시사자키 2부 첫 순서는 국방부 유해발굴 사업단장 유채영 대령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유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유해를 찾지 못한 우리 국군 장병은 추산 추정치겠습니다만 얼마나 될까요? 13만 여비가 되는데요. 예. 6.25 전쟁 때 전사 실종하신 분들이 16만여 명이 됩니다. 예. 그중에서 6.25 전쟁 중에 수습이 되어서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신 분이 3만여 분이 돼요. 예. 나머지 한 13만여 분은 저희들이 모셔와야 될 그런 호국 영령들입니다. 네. 대부분의 시신들을 수습하고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수습하고 대부분 그대로 그냥 이 산하에 흩어져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7,700구 정도를 모셔왔는데 실제로 모셔와야 될 인원에 대비해서는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결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작한 게 언제였습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유해 발굴 감식 과업은 2000년도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이 당시 시작할 때는 한 3년 정도의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가의 책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또 국민적 여망도 아주 무르익어서 2007년에는 법제화되어서 국가 연구 사업으로 저희 조직이 발족이 되어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러져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면 하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누가 나서고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애쓰셔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막막하고 고된 일입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단서를 찾아서 추적을 하십니까? 우선 유해 발굴을 하는 첫 번째 단서는 전쟁사 기록, 전투 기록이죠. 전투 기록. 그 당시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전투 기록이 면면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 기록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지형에 가서 6.25 때 참전했던 용사님들을 모셔서 만나지요. 그래서 그 참전 용사님들의 정언, 그 다음에 그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에서 당시 10살 또는 15살 정도로 전쟁을 목격했던 분들의 정언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발굴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이 과정이 조사 탐사 과정이라고 하고 그 조사 탐사팀을 전문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굴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실제 이제 땅을 굴토하는 발굴 병력이 투입이 되어서 수습을 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준비하시는 퇴역한 예전 군인들이시나 또는 또 목격했던 증인들의 그 증언록만 해도 엄청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그 전투가 주로 이루어졌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참전 용사님들을 모시고 정언을 듣는 그런 사업 설명회 겸 정언 청취 기회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사하고 합쳐져서 발굴에 또 모셔오는 단초가 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평원지대에서 대전투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를 싹 뒤져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지형은 크고 작은 산, 언덕에 계곡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작업이 더 어렵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63년, 4년 전에 전쟁 양상은 고지전이었어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이 많이 내려다볼 수가 있고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이 상대적으로 사격을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적인 높은 곳에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높은 산에 남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력 고도로 발달된 어떤 장비를 투입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이고지 저 능선을 전투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모셔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국군 용사인지 아니면 다른 적군이었는지 이건 어떻게 확인할까요? 민간인인지 또는 군인인지 이런 것들. 그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유해 발굴 지역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국군 전투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이 배치되면은 아군이 배치됐던 기동교육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군을 중심으로 발굴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발굴하다 보면은 실제 유품이나 또는 각종 도장, 신분증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북한군이나 중국군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군도 일정 장소에 안장을 해뒀다가 또 국가적인 협의가 되면은 본국에 송환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뭐 명찰이나 계급장 의복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이제 뭐 해지거나 먼지가 됐을 것 같고 제일 그래도 남아있는 유품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도장도 갖고 다니는 네, 거, 우선 그때는? 그 인식표. 예. 군번줄에 나와 있는 그 인식표의 군번을 보면은 군적과 병적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도장이나 신분증 같은 것이 잔존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6.25 전쟁 당시였지만은 삼각자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전투 재원을 산출해내는 데 필요한 그런 부속 도구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들은 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제일 단서가 되고요. 실제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친혈육 관계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굴된 유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DNA 염기 서열에 의해서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염기 서열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뜻은 어딘가에 그 비슷한 것이 이제 있어서 맞춰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유가족일 수 있는 분들 걸 다 등록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 전투 지역에서 모셔오시는 분들은 유골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DNA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우리 DNA 염기서열 은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참전하셔서 전사되거나 실종돼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족들은 아버지 계통으로 8촌, 어머니 계통으로 8촌 해서 양쪽으로 8촌 이내로 유가족의 시료를 채취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염기서열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매칭을 시켜서 일치될 때 친혈육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전산이나 이런 이제 기술들이 뛰어나게 이제 발전을 하니까 가능한 거지. 참 이런 것 같았으면 꿈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유족들에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전달할 때 그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7,600분 정도 모셔온 인원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91분을 신원을 확인했어요. 이분들의 이제 신원을 확인해서 확인 정서를 전달해주러 갔을 때는 그야말로 이승과 저승의 상봉이잖아요. 눈물 나는 현장이죠. 6.25 때 21살 때 떠나보낸 남편이 유골이 되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1살, 2살로 남았던 아들, 딸 또는 전쟁 중에 임신해 있을 때 태어난 유복자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그냥 아버지라는 것만 뼈로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가슴 저리고 너무 저 국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더 정말 빨리 하루라도 많이 모셔서 찾아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단장님과 소속 부대원들은 뭐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가족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신 분을 만나게 해줬으니 참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고마워하시겠습니다. 정말 이제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살 때 아버지가 가셨는데 지금 이제 65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던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막상 아버지 유해를 만나면 탁 부르져서 울지요. 나도 이제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나도 이제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유골 몇 편을 붙들고 한없이 웃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저희들도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시신이 온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 유품이나 유골 몇 점 이걸 가지고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은 다 이 총상이나 수류탄이나 또는 포탄 파편상이기 때문에 시신이 온전한 분이 없어요. 그런 이게 이 일부의 유골을
이제 DNA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됐으는 게 자기 아버지께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정말 눈물 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또 찾아냈는데 신원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럴 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원이 확인된 비율은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유해 발굴 감식단 중앙 감식소에 유해를 비교적 장기간 모시고 있으면서 가족을 찾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속 기관에 인류학이나 고고학 이런 고병리학 석박사들이 10명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과학적인 기술과 장비, 인력, 물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실종된 유해들이 많을 것이다 라면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발굴을 시작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6.25 전쟁 중에 주 전투 지역이지요. 예. 예를 들면은 낙동강 방선까지 갈 때까지는 사실은 4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서 또 한 30일, 45일을 또 전투를 하죠. 예. 그게 이제 다부동, 그다음에 Y고지, 숲대미산 이런 곳인데요. 네. 외관, 칠곡, 영천, 포항 이런 곳입니다. 예. 장녕, 남지, 마산, 서부 지역 이런 곳이 주 전투 지역에서 유해가 많이 발굴되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수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질 때 예. 고지전에 한 2년 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한 뼘이라도 더 나가려고 했던 네. 그 지역들이겠군요. 그게 바로 이제 인제, 원통, 홍천, 연천, 파주, 문산 이런 이제 휴전선 일대를 연하는 선이죠. 예. 그런 곳이 주로 이제 유해가 많이 또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그냥 묻혀 계신 분들, 우리가 모시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뭐 단장님의 이 어깨에 짐이 무겁습니다. 계속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사업단장 유채영 대령이었습니다.